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JTB 뉴스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개천절인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금동 기자 전해주시죠. 네, 빠르게 북동진하고 있는 태풍은 저녁 무렵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자정쯤엔 전남 해안에 올라설 걸로 예측됩니다. 태풍이 전라북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점도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오늘 밤부터 개천절인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해 낮에는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이미 태풍 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전북 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순창 90.5, 남원 88.1, 고창 69.4, 정읍엔 49.2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지리산 인근에는 400mm 이상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태풍도 순간 돌풍이 우려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시속 125km에서 160km, 그 밖의 지역에서도 55km에서 11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최대 9m의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만조시각대에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와 과수, 낙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알곡이 꽉 찬 벼가 쓰러져 있습니다. 열흘 전 제17호 태풍 타파 때의 상처입니다.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논주인은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왔을 때는 그렇게 안 넘어졌는데 거듭 두 번째 왔잖아요. 또 그때 싫어지려고 할 때 두 번째가 오니까 앉아있는 게 싫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오면 이제 더 싫어지죠. 전북에서는 제13호 태풍 린닝 때 논 3,600여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고 17호 태풍 타파 때는 2,100여 헥타르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벼가 쓰러지고 물에 잠기면 수확량이 최대 40% 이상 감소합니다.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에 수확이 가능한 벼는 서둘러 벼베기를 하고 수확을 못하는 상황이면 논바닥에 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벼가 쓰러지면은 넘어진 상태로 벼가 싹이 트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 배수를 해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제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에서는 과일을 가지에 단단하게 묶고 하우스를 끈으로 묶어 강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문과 창문 등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최대한 막아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환풍기를 돌려주게 되면 비닐이 밀착되어서 찢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에 골조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아예 비닐을 찢는 게 낫습니다. 축사의 경우 침수가 우려될 땐 가축을 대피시키고 태풍이 지나가면 축사를 소독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랫동안 악취 피해를 호소해온 익산 동산동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당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동산동 주민들이 참다 못해 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점거했습니다. 악취 때문에 10년 넘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악취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개선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인근 하수종말 처리장의 이전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혐오시설과 악취시설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 줄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동산동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들의 실력 행사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 차량 10세대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나가서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 지역에서 나오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 양은 80톤. 이들 차량이 수거를 안 하면 주민들은 매일 쌓이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죠, 당연히. 여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음식물이라 냄새도 있고. 익산시는 이틀 뒤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이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장기화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 처리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익산 동산동 주민들은 오는 4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을 계획이어서 당분간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발 촉진주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아무리 개설해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없으면 SOC 확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3km에 1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워터파크, 펜션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민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시에서 발표를 해갖고 조감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도 여기다 저 집도 짓고 그랬는데 뭐 그거 다 무산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전국 66개 지역에 개발 촉진지구 사업에 2조 7,38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 고위험지역 상위 10곳과 도내 지자체 개발 촉진지구 사업의 민자 유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길을 내고 그러면 그 공장 때문에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성립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 상점가는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은 이른바 셔터거리입니다. 고객은 고사하고 보행자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 이 상점가 일대에선 국도, IC, 도로 확장 등 접근성이 꾸준히 개선됐지만 상권은 더 mol락했습니다. 交通の便が便利になったことでこっちに寄らなくなっちゃったという状況なんですか？そうです。だと思いますよ。要因はそこが一番大き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 이곳의 지역 상점 구매율은 지난 89년 70%가 넘었지만 도로 개통과 함께 계속 감소했습니다. 도로가 개통돼 소비자들이 이 상점가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타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자원과 사람을 지역 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고 그곳만의 경쟁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에게는 SOC 확충은 득보다는 훨씬 큰 실을 가져왔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 2년 넘게 비어있던 도당위원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도당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김항술 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전북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달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그리고 따뜻한 아래목의 겨울을 지나면서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결정해 주시죠, 여러분.
고창에 연고가 있는 정미경 중앙당 최고위원도 지도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열정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갚아드릴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김항술 도당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일에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김항술 위원장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수북합니다. 도내 보수층의 표심을 꾸준히 공략한 끝에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때 도지사 선거의 득표율을 20.45%, 도의원 비례선거 득표율을 17.46%까지 이끌어냈지만 탄핵의 여파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2, 3%대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도당 조직도 처음부터 새로 정비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과 각종 위원장 등 30여 명의 도당 운영진이 대부분 공석이고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확실하게 출마 의사가 있는 입지자도 2~3명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도당이 사실상 방치되어 온 만큼 선거를 겨냥한 당원 늘리기와 정책 개발도 한시가 급합니다. 탄핵 사태로 어렵게 쌓아올린 보수층 지지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나선 자유한국당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 4월에 타계한 고 지정환 신부. 향년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물 치즈는 여전히 임실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난 임실 치즈 축제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오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임실앤 치즈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 500명이 다 함께 만드는 왕치즈 피자 만들기를 비롯해 8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지난해 35만 명이 다녀간 임실앤 치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우수축제로 꼽혔습니다. 남원시가 27번째 흥부제를 맞아 흥부 좀도리쌀 모으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금씩 따로 모아놓은 이른바 좀도리쌀을 걷어 흥부제에서 떡을 빚을 계획인데 남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갑니다. 춘향제와 함께 남원 대표 문화축제인 흥부제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사랑의 광장과 요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흥부 사랑이 넘치는 성공적인 흥부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회 고창 농업농촌 3분 영화제 전국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단편영화 1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초대 대상 영예는 고창의 수려한 풍경을 담아낸 작품 고창은 처음이다가 차지했습니다. 농생명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고창을 부각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영상으로 고창 농산물을 홍보하는 농업농촌 영화제입니다. 모두 45편이 출품된 이번 영화제는 4천여 명이 참여한 전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파는 농산물의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전주시내 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 등 13곳에서 파는 농산물 70개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협 하나로마트와 롯데백화점의 농산물 3개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70개 가운데 37개는 잔류 농약이 나왔지만 허용 기준 이하였고 30개는 잔류 농약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9곳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북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1,137곳 가운데 11%인 127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강화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0년 주기 입시 배치표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이후 상위권 학생들의 서울 사립대 선호 경향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이는 지방 국공립대 위상 격하와 대학 서열화 심화,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공립대 재건을 위해서 학생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 해 3천억 원이면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시군 의원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운영위는 복당 신청서를 낸 전현직 지방의원 8명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탈당을 했거나 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95명의 복당 신청자 가운데 이들 8명을 제외한 일반 당원 86명과 전직 시의원 1명은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이달 중 전주 에코시티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를 3.3제곱미터에 943만 원 미만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업체 측에서 신청한 분양가 1,248만 원보다 305만 원이 낮은 것입니다. 또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